바람이 시원한 날이면 늘 그곳에 가곤 했습니다. 나뭇잎이 서로 부딪혀내는 소리가 좋아 바람이 시원한 날이면 늘 그곳에 가곤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저희 집은 몇 년 전부터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 저희 남매는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처음부터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제법 수익이 나오는 일이라서 저와 누나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책임감이 강해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성격이었지만 아버지는 술과 친구를 좋아해서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는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외면하기 일쑤였지만 가족이 아닌 지인들의 말은 무조건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는 다시 돌려받은 적 없고 어느 장소에서든 물질적인 책임은 아버지가 감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자연히 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지 못했고 술에 취한 아버지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다가오면 혹시나 만취해서 오는 건 아닌지 살피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으며 저희들은 서서히 아버지의 그런 행동들에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평온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술버릇은 나날이 더 안 좋아져서 희로애락의 감정 모두를 술을 마신 이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자그마한 사업체마저도 지인의 말만 믿고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매각해버리고는 그 참담한 결과에 괴로워하며 술을 마시는 악순환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도 차츰 나빠져 처음 보는 사람은 깜짝 놀랄 만큼 살이 빠지고 말라갔습니다. 어머니와 저희의 만류에도 거의 매일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자 긴 세월 동안 가족들을 그다지도 괴롭히던 술을 마침내 끊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던 가족과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완벽한 삶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술을 끊고 다시 가족에게 의지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너무 미워하고 원망해서 저희 남매는 힘들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잃게 되자 전혀 돌보지 않던 가족들에게 이상하리 많지 집착을 했습니다. 살이 다 빠져버린 얼굴로 두 눈만 반짝거리면서 저희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하셨고 아버지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아버지는 기도 들리지 않게 되고 제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몸져누운 상태에서도 어머니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거나 잔소리를 하는 등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자신을 데리러 저승사자가 왔다면서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환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나중에는 광적일 만큼 사로잡혀 벌겋게 핏발이 선 눈동자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승사자가 발밑에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어머니와 저희를 괴롭히다가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장례를 수목장으로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수목장을 관리하는 먼 친척 아저씨가 연락이 와서 말하기를 밤마다 울음소리가 나서 오싹하고 두려워 자신은 계속 일하기가 곤란하니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는 그곳은 선산으로 산 중턱의 골짜기였습니다. 숲이 우거진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이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산장을 운영하면서 수목장도 돌봐주셨는데 아버지의 수목장을 치른 후부터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려 잠시도 혼자선 있지 못하겠다며 무서워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울음소리 난다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갔지만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서걱거리는 소리만 들려서 친척 아저씨가 착각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셋이서 그곳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머리끝이 쭈뼛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어머니와 저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이서 들려와 바로 뒤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흐느끼며 오는 그 울음소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눈물을 흘리면서 울던 그 소리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두려움에 너무 놀라 정신을 잃다시피 한 상태였지만 어머니는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놀랐지만 어머니의 말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울음소리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혼자서 외롭겠지만 이미 생사가 갈려 산자와 죽은 자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망자의 울음소리는 처량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니의 위로에도 그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골짜기에 모든 나무들이 울음소리 내는 것처럼 한밤중 망자의 흐느낌은 오싹하고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가방 속에서 부적을 꺼내 집어들더니 갑자기 뒤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도 덜덜 떨면서 돌아서는 순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뼈만 앙상했던 모습에 거무스름하고 시퍼런 얼굴의 아버지는 끔찍한 검붉은 눈물을 흘리며 나도 데려가줘. 나도 데려가줘. 라며 웅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정신을 잃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깊은 절망과 외로운 죽음의 길을 위로하며 부적을 태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친척 아저씨도 별 말이 없었고 저희들도 차츰
평안한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토록 미워한 아버지였지만 저희 몰래 가끔씩 그 골짜기로 가서 작은 위령제를 지내고 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살아생전 사람들과 늘 함께 어울리며 어머니와 저희 남매를 너무나도 외롭고 슬프게 했지만 망자가 되신 지금은 인적 드문 기국에서 결국 혼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깊고 슬픈 울음으로 말입니다.